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성린이라는 인물의 금강산이라는 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린이라는 인물은요, 고려 말 조선 초의 인물인데요. 이 성린이 풍악산에 가는 승려를 전송하면서 지은 시라고 합니다. 자, 볼게요. 12,000봉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12,000봉은 12,000 봉우리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 노래 중에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이런 노래 있죠. 그래서 이 금강산에 봉우리 정확히 12,000개는 아니겠지만 그 정도로 많을 거예요. 그래서 12,000개의 봉우리, 금강산에 있는 12,000개의 봉우리가 먼저 등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저라는 걸 볼게요. 자, 높다라는 개념과 낮다라는 개념이 나열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고저는 높고 낮음, 즉 높음과 낮음, 높은 것과 낮은 것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자자는 스스로 자자예요. 그 다음에 불동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 아니 불자 다음에 첫 자음이 디귿이나 지읒이 오면 불자를 부자로 읽습니다. 그래서 뭐 부동의 자세, 뭐 부동산, 부정행위 여기는 불자 이 아니 불자인데 읽을 때는 부라고 읽어요. 이 첫 자음이 디귿이나 지읒이 아닌 경우에는 불자를 그대로 읽죠. 예를 들면 분리하다 할 때는 불이라고 있고 여기 부동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고저 자부동 하면은 높고 낮음이 자부동 스스로 같지 않네. 즉 이 봉우리들이 높이가 다 똑같은 것이 아니겠죠. 어떤 봉우리는 봉우리가 높고 어떤 봉우리는 봉우리가 낮고 이런 것들이 높고 낮음이 서로 같지 않다. 아마 이 시에는 아마 풍악산에게 가는 승려를 보내며 이 승려에게 보내고 있는 메시지가 아마 함축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를 이해할 때는 이 시를 인간에 한번 비유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왜냐면 이 시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뭔가 인간과 관련된 메시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인간에 비유하면 어떤 높은 경지에 오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좀 낮은 경지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어떤 뭐 재능이나 어떤 능력, 어떤 실력 뭐 이런 것들이 사람들마다 제각각 같지 않다라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높고 낮음이 스스로 같지 않다. 그 다음에 군간 볼게요. 여기는 군간 보면 여기는 군자는 그대입니다. 그대. 그래서 2인칭 대명사죠. 너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보다 간자. 그래서 이 보다 간자 앞에 있는 이 군자가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그대는 보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대는 보다. 근데 이 서술어 뒤에 목적어가 올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일륜상이라는 것을 한번 해석해 볼게요. 여기는 일륜이라는 거는 여기는 륜자가 바퀴 륜자입니다. 뭐 일륜 자동차, 이륜, 사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는 그 바퀴는 해의 모양과 이제 똑같이 둥근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이 일륜이라는 것을 그냥 태양 뭐 이런 것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일륜상 여기는 상자는 위라는 뜻도 있고요. 오르다라는 뜻도 있어요. 여기에서는 오르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륜상이라는 거는 해가 오르다, 해가 뜨다. 그래서 일륜상이 목적어가 되기 때문에 해가 뜨는 것을 보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너는 보아라 해가 오르는 것을 그대는 해가 오르는 것을 보아라.
즉 해가 뜨는 것을 보아라.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고처 최선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처자는 어떤 장소를 나타내는 곳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대피처, 피난처 할 때도 이 처자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어떤 공간은 공간인데 여긴 높다 고자가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높은 곳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높은 곳.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가장 최자는요, 가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최상, 뭐 최강, 최고, 최저 할 때, 최다 할 때 가장이라는 뜻이 있고요. 여기 있는 선자는 먼저 선자예요. 그래서 선공 하면은 먼저 공격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불다 홍자는 홍색, 즉 뭐 분홍색이라든지 다홍색 할 때 이 홍자가 들어가고 홍시 할 때는 여긴 시자가 감시자여서 붉은 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처 최선홍 하면은 높은 곳이 최선홍 가장 먼저 붉어진다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높은 곳이 가장 먼저 붉어진다. 자, 이렇게 되겠는데, 자, 그러면은 이 시에서 아마 이 성성이라는 인물이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을 건데, 이 시는 그것이 숨어 있습니다. 함축적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찾아내야 해요. 그래서 그대는 해가 오르는 것을 보아라. 여기서 해라는 것은 무언가를 비춰주고 밝혀주고 이런 존재죠. 그리고 여기는 높은 곳. 아까 우리가 높고 낮음을 우리가 어떤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 어떤 낮은 경지에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럼 이 고처라는 거는 어떤 높은 경지에 있는 그런 사람, 어떤 뭐 덕망이 높은 사람, 뭐 어떤 지극한 경지에 높은 사람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높은 곳이 가장 먼저 붉어진다라는 겁니다. 무엇에 의해서? 여기 있는 태양에 의해서, 해에 의해서. 그래서 이 낮은 봉우리들보다 먼저 햇빛을 먼저 받겠죠. 그래서 이 높은 곳이 가장 먼저 붉어진다네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 풍악산에 가는 승려에게 당신이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이니 가장 먼저 붉어지겠다. 그냥 가장 먼저 뭐 인정을 받을 것이다. 또는 그런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먼저 알려질 것이다. 인정받을 것이다. 즉 덕망을 많이 쌓아서 인정을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12,000봉. 우리가 오원시를 읽을 때 두 자, 세 자 이렇게 끊어서 읽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땡땡 떼레랭 읽어볼게요. 12,000봉 고저 자부동 군간 일륜상 고처 최선홍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이 시에서 운자를 찾으려면 짝수구의 끝 글자에 운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즉 1구, 2구, 3구, 4구 중에서 짝수구 여기는 동자와 여기는 홍자는 짝수구의 끝 글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운자를 맞춰줘야 하고요. 그리고 이 첫 번째 구의 끝 글자에는 운자를 맞춰도 되고 안 맞춰도 되는 선택사항인데 지금 여기 보면 운자를 맞췄어요. 그래서 봉, 동, 홍 이런 식으로 끝 음을 비슷하게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 운자를 찾으시려 하면 봉, 동, 홍 이 세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금강산이라는 시를 배웠습니다. 성린의 작품이고요. 다음 시간에 그러면은 또 다른 한 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